지난 화에 보았듯 세계유산협약의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이번 화에는 자연유산의 선정 기준이 되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을 선정하는 10가지 기준 중에서 9번째는 생태계와 생물 개체군 유지와 진화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10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현진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서식지입니다. 과학적 학문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특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 역시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번부터 6번 기준을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적 기준, 7번부터 10번까지를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자연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적인 문화와 자연 그대로의 자연으로 양분하는 기준에 과연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토착지역 공동체는 이렇게 문화와 자연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 인간에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이익을 준다거나 동식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생물 자원이라는 관념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위장이 몸에 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혈액이 생존을 위한 순환 자원이라고 표현하듯이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몸이 있고 위장과 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생태계를 가꾸고 변화시키고 또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동떨어지지 않고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연과 별도로 존재하고 인간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자연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토착지역 공동체의 생활 방식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 중 상당수는 전통적 토지 이용으로 생물 다양성과 농업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 농지와 목축지를 포함합니다. 다음 화에는 최근 세계유산협약에 등재된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을 근거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